길거리 다니기가 참 무섭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제 오후에 저 분당 서현역에서 있었던 끔찍했던 묻지마 흉기 테러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서현역에서 있었던 테러는 이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피의자 20대 남성이 차량을 가지고 저 경찰을 가지고 그냥 인도로 돌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돌진해서 5분이 부상을 입었는데 5번 가운데 지금 한 분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피의자가 차량으로 저렇게 인도에 돌진한 이후에 바로 서현역 안에 있는 백화점으로 흉기를 든 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흉기로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피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저렇게요. 저희가 이제 정지 화면으로 걸었는데요. 뭐 막 뛰어다니면서 흉기로 피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연하게 또 선글라스를 낀 채 흉기를 또 소지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향하죠. 그래서 2층에서도 또 무차별적으로 흉기 피습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에서는 9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20대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고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최주연 기자, 이게 이 서현역 저기가 우리가 이제 그래픽이 하나 등장할 건데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네.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뭐 흉기 피습을 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서현역에 있는 길거리와 또 바로 인접해 있는 백화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시기,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근을 지나고 있는 시민들도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퀴가 아까 장단 씨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차량 자체에 바퀴가 터져 있을 정도로 네. 차량이 충격을 가하면서 인근을 걷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1차적으로 충격이 가해졌고 이 어허. 과정에서 5분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이 상황에서 이 피의자 최 씨가 나온 다음에 흉기를 들고 바로 인접해 있는 백화점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화점 내부 1층, 2층을 오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1차적으로는 이 2층과 인접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2층에서 먼저 1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후에는 1층에 내려와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다시 2층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1, 2층 모두 오가면서 현재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14명 가운데서 중상자가 13명, 또 이 가운데에서는 한 2분 정도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회복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분당 서현역 그 백화점에 저희가 지금 카메라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제의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 어제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최주영 기자, 지금 예. 이게 경찰들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좀 네. 경비가 많이 삼엄해졌다고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인근 백화점을 비롯해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부터 현장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경찰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이 백화점을 이용하려고 혹은 인근에 서현역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승객들이 어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이외에도 계속 왕래를 그리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밤새서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까지도 경찰과 또 관련된 당국이 관련된 조사와 또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서현역 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총 14분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흉기로 인한 부상자가 9명. 아까 보셨죠? 그 경차로 차량 돌진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5분이 다쳤습니다.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14명 부상자 가운데 13명이 중상자다.
근데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채널A 취재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버스 내리자마자 차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랑 아줌마 한 분인 것 같은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길래 이거는 100% 칼부림인 것 같은데 쓰러진 분들은 비명이나 그런 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지혈을 하다가 의식이 좀 끊기셨는지 손을 놓으셨나 봐요. 피가 좀 많이 흘러나왔고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지혈을 하시길래 이제 AK 프라자 직원이 와서 도와주셨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걔가 다시 돌아왔는지 경찰들이 다 이제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쫓아갈 때 보니까 그냥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후드집업 쓰고 이제 도망갔어요. 지하철로. 네, 돌이켜보시면 한 13일 전에 신림동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저 피의자 조선. 근데 저 때는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타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3분이 이제 부상을 입었던 것이죠. 근데 20, 30대 남성의 초점이 맞춰진 반면 어제 있었던 오른쪽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은 뭐 특정한 연령대라든지 남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 테러가 있었다 이겁니다. 20대도 있었고 뭐 해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고 여성이 8분, 남성이 5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범행. 김은배 팀장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장한 남성을 주로 이제 피해 대상자로 삼았었는데 예. 저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남성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피해를 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림동 사건하고는 모항범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 신림동 사건은 남성들 위주, 예. 서현 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뭐 사실상 테러죠, 테러. 흉기 난동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 피의자 최모 씨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약간 횡성을 수설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긴급 체포된 다음에 어제 예. 저녁에 급하게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진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어허. 한다. 혹은 나의 사생활이 뭐 전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대 배달업 종사자고요. 평소 대인기피증을 겪으면서 고교 자퇴 이후에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예. 뭐 최 씨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경찰이 진행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 3년 전에 정신과 의료 진료를 통해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최 씨 역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병적으로 이제 힘들었다라는 진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 씨는 범행 하루 직전에도 또 대형 할인마트에서 할인 매장에서 흉기 2점을 사서 범행을 한 걸로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범행 동기와 실제로 범행을 이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피의자가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서정옥 변호사님, 이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이 피의자가 나중에 혹시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판례는요. 무조건 이게 생물학적 요소, 정신 질환만 가지고 이게 그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허허. 거기에다가 이제 규범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야 돼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느냐,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요, 병원에 감정을 해도 판사가 거기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사가 이제 규범적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분이 일종의 피해망상,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치밀하게 흉기를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차량 범행, 그다음에 백화점 보면요, 예.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충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도 있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심신미약 감경 이거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래 봅니다. 어제 그래서 저 피의자 검사를 해봤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음주도 뭐 술도 마신 그런 흔적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뭐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살인을 하겠다라는 예고글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최주연 기자, 네. 이게 오리역 부근에서 뭐 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그런 예고글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이죠.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오후 10시 사이까지 오리역 부근에서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일종의 이제 범행 예고를 하고 있는 범행 어허. 예고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8월 있는데 4일이면 오늘이고 맞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시간까지 특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배경화면에 굉장히 좀 흉기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무서운 사진도 함께 첨부를 어허. 해서 올려놓은 글인데 이런 글 자체가 지금 굳이 이런 오리역 관련된 상황 말고도 경기권 그리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하고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까지 이 신림동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경찰이 관련된 범행 예고글들을 최소화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수사도 좀 진행을 하고 또 수사대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글들이 계속 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에 자 이런 글도 있어요. 서현역 어제 사건이 벌어졌던 또 서현역을 지목하면서 오늘 금요일이라 뭐 또 20명을 뭐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고글. 그다음에 뭐 정말 이 걱정이에요. 무슨 목록 같은 게 또 돌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흉기 난동을 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최 기자? 네, 이런 글들이 사실 뭐 약간 범행 예고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글들이 계속 돌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관련돼서 협박글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추적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찰 경력 자체를 인근에 배치를 한다든지 예.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글 자체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예. 추적 자체도 바로 잡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